로망 아니에요? 해외로 나간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었죠. 네. 엄마 찬스까지. 길거리 캐스팅되는 경우도 있어요. 킵스 사건이라고 탈해서 했다가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네. 북한은 지금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팩트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북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와요, 북한 통. 네, 우리 한지연 씨가 해외 파견 근로자로 뽑힌 그 예잖아요. 네.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단 토대가 좋아야 되고요. 토대? 그다음에 네. 출신 성분. 출신 성분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업무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식당으로 나가는 식당 종업원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키도 좀 커야 되고 외모도 좀 있어야 되고 악기나 뭐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그런 조건에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냥 키는 좀 되는 편이라서 저희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키부터 마음에 드셨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대체 보면 이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 첫 파견하게 되면 이게 러시아의 그 볼목 네. 구소련이죠. 네, 네. 볼목을 갔는데 초기에는 토대를 나쁜 사람만 보냈어요. 네. 바뀐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제 기억에도 70년대도 나갔던 것 같은데 볼목으로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몽땅 다 남조선 출신이라든가 토대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한지연 씨 같은 경우는 뽑혔을 때 기뻤나요? 아니면은 저희는 뭐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 뽑혔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 집안에 네가 출세했다. 뭐 이렇게 말씀. 그럼 처음에 자신이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그냥 뽑혀가는 건가요? 지인분들을 통해서 직접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좀 예쁘고 외모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길거리 캐스팅되는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 캐스팅 되신 거. 저는 엄마 친구분이 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뭐집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그럼 가보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도 거기 합격이 돼가지고 네. 제가 또 토대도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엄마 찬스까지. 일단 그 중앙당에서 발표가 나거든요. 당신은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외무성 강습, 뭐 보위부 반탐 교육 이런 각종의 사상 교육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무성 강습에 갔을 때는 뭐 마약이라는 이런 거를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을 멀리해라. 다 한국 쪽에는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고 혼자 다니게 되면 무조건 납치당하니까 혼자 다니지 마라 절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었어요? 굳게 결심을 했었어요. 절대 나가서 혼자 다니면 안 되겠다. 믿게 되더라고요. 로망 아니에요? 해외로 나간다는 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외국을 경험한다는 게 정말 쉬운 기회가 아니거든요. 나가서 좀 저축을 해가지고 또 큰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되게 로망이고. 얼마 정도 벌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평균 월급이 130 내지 150 유로 정도, 그러니까 140 유로 정도 벌었었어요, 한 달에. 북한 당국에서 뗄 만큼 다 떼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북한 당국에서? 7대 3. 북한 당국이 7을 가져가고 북한이 당국이 7? 네, 노동자가 3을 가져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뺏어갔어요. 들리는 말로는 9대 1까지다. 저희가 10%를 가져가는 거다. 충성자금, 그러니까 계획분이라고 있죠. 북한 노동당에 바쳐야 되는 자금, 그것을 제하고 뭐 100불, 200불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 돈 자체가 이제 북한의 화폐라든가 구매력으로 환산을 하면 상당한 자금이 되고요. 또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유학생뿐이 아니라 또 체육 선수단도 똑같더라고요. 뭐 제가 체육 전공이라 한번 국제 경기 갔다 오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나는 경비를 어떻게 전략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게 남겨서 먹고 결국은 거기에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네, 가서 보면은 북한의 현실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그 탈북 사태의 어떤 본물을 이루게 된 어떤 시초를 따져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시베리아, 그러니까 원동 지역에 나가 있던 벌목공들이 너무 춥고 배고프고 또 거기서 이제 학대, 관리인에 의한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에 유학 갔던 젊은 엘리트들이 오면서 일반 주민들의 탈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조금은 좀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엄청 감시를 하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감시를 거기 유럽에 나가서 너무 느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일단 서로가 감시하는 체계고요. 그리고 버이언이
딱 거기에 상주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끈아볼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둬가지고 그 보다가 생활하다가 외국인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자유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고를 해라 따로. 저는 전 그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한 새벽 2시까지 사상투쟁회를 그렇게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킵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망치거나 그다음에 이탈해서 했다가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대사관에 소환되자마자 다리에 킵스를 한다잖아요. 속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뛰지 못하게. 네, 그래가지고 소환을 한대요. 그러니까 킵스만 차게 되면은 뭐 진짜 공포죠. 결국에 외국에 나가니까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랑 너무 다르고 네. 또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하니까 너무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한국행을 택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역시 1년 만에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네, 경우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가 되려면 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북한통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편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금 좀 우리가 좀 합숙 훈련이 필요하겠다. 북한통.